김치찌개 하나 끓이려고 장 보는 것보다 30%나 저렴하고 저녁 준비 시간은 딱 10분으로 줄여주는 마법. 네, 바로 간편식이죠. 근데 말이에요. 그 편리함의 진짜 가격은 얼마일까요? 오늘 그 숨겨진 계산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?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. 바쁜 아침, 또 지쳐서 돌아온 저녁에 정말 쉽게 손이 가잖아요?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선택이죠. 맞아요. 이건 이제 뭐 특별한 날에 먹는 게 아니에요. 간편식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식생활의 완전한 주류가 됐고요.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인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.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편리함이라는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걸까요?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배경은 바로 혼종 문화의 확산입니다. 모든 걸 혼자 해결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는 너무 보편화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 몫에 장을 보고 요리하는 부담은 싹 사라지고 딱 1인분에 맞춰서 나온 간편식이 그야말로 완벽한 해결책으로 떠오른 거죠. 사실 우리를 간편식으로 이끄는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. 보세요. 1인 가구는 폭발적으로 늘었죠? 식당 밥값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? 바쁜 일상에 요리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어쩌다 장 봐서 요리하고 남은 식재료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기 십상이고요. 이 모든 상황이 결국 간편식이라는 하나의 답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. 특히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그 이유는 더 명확해집니다. 김치찌개는 직접 해먹는 것보다 30%, 된장찌개는 무려 40%나 저렴해요. 와, 이건 뭐 지갑 사정을 생각하면 외면하기 힘든 정말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죠. 이렇게 시간과 돈을 아껴주니 정말 고마운 존재 같은데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대가는 없을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편리함의 뒷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무심코 넘기는 포장지 뒷면 있잖아요. 거기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영양성분표. 바로 그 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.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초가공식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. 이게 그냥 가공 좀 한 식품이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. 원래의 식재료 형태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. 대신 맛과 식감, 보존성을 극대화하려고 온갖 첨가물을 넣고 화학적 변형을 거친 말 그대로 공장에서 발명한 식품에 가깝습니다. 우리가 즐겨 먹는 많은 간편식이 바로 여기에 속해요. 그리고 이 그래프, 이거 좀 충격적입니다. 불과 20년 사이에 우리 식단에서 초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.5배나 급증했어요. 우리의 식탁이 얼마나 빠르고 또 조용하게 점령당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. 자,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1421mg. 이게 간편식 순두부찌개 딱 한 팩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입니다.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? 네, 바로 이겁니다. 단 한 끼 식사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70%를 훌쩍 넘겨버리는 거예요. 여기에 김치나 다른 반찬까지 더한다면 하루 권장량을 넘기는 건 뭐 식은 죽 먹기죠. 그리고 이런 식습관은 단순히 좀 짜게 먹네.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. 수많은 연구 결과가 경고하고 있어요.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비만, 당뇨,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우울증 같은 우리의 정신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아니, 그럼 이런 식품들이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아진 걸까요? 그 배경에는요,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힘든 정말 거대한 산업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. 1조 9천억 달러.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,500조 원입니다. 이게 전 세계 초가공식품 산업의 연간 매출 규모예요.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시장은 식품 산업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죠. 한 전문가의 이 경고는 상황의 심각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초가공식품 문제를 과거의 담배 산업에 비유하고 있잖아요.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.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대응이 시급하다.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. 하지만 여기서 잠깐, 정말 모든 가공식품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야만 할까요? 이 문제에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또 다른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
양쪽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요. 한쪽에서는 이거 중독성도 있고 건강에 너무 해로우니까 담배처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죠.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다. 그리고 특히나 고령의 1인 가구나 식품 취약계층에게는 가공식품이 필수적일 수 있는데 이걸 무작정 규제하는 건 위험하다고 반박합니다. 어느 한쪽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인 거죠. 자,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떻게 하면 편리함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?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. 결국 핵심은 무의식적인 습관을 의식적인 선택으로 바꾸는 거예요. 물건을 집기 전에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 단 10초의 습관, 간편식을 먹을 때 신선한 샐러드나 과일을 하나 곁들이는 작은 노력, 그리고 매일 먹는 주식이 아니라 가끔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지혜.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는 훨씬 건강하게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건강의 가격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. 편리함과 건강, 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오늘 여러분의 식탁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?